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교과서 2단원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개념이다라고 나온 책자 5강부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발견부터 한번 보죠.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일단 전자가 어떻게 발견됐고 원자핵이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자라고 하는 것은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죠.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해봤는데, 이런 진공관을 놓고 고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더라는 그것이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세 가지 결과를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냐면, 먼저 바람개비를 갖다가 저 입자를 맞춰봤더니 이 선이 바람개비를 회전시키더라는 거예요. 바람개비를 회전시켰고요. 그 다음에 판을 이렇게 놨더니 이쪽에서 그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림자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듯이 이것들이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지더라는 거예요. 플러스 극쪽으로 휜다. 플러스 극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나온 것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지. 그렇죠?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될 텐데, 저런 결과를 보고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느냐면, 이거 회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여기서 나온 이런 선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지. 질량을 가진 입자기 때문에 가서 맞춰가지고 그것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림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직진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쪽으로 휘었다는 것은 이것들이 전하를 띄고 있는데 무슨 전하를 띄고 있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한 것은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라고 얘기를 우리는 보통 하죠.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얘가 어떻다는 사실을 아는가 하면, 이것들을 어떻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들을 우리는 전자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전자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러더퍼드라는 분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했다. 지금 러더퍼드라는 분은 톰슨의 제자예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알파 입자인고 하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은 헬륨이 있잖아. 헬륨이 질량, 원자 번호가 2번이고 질량이 4죠. 여기서 전자가 떨어지는 원자핵의 그 입자, 그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겠지. 원자핵의 입자를 갖다가 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쏴주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얇은 금박이라는 것은 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얇은 금박을 통과시켜보면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통과했대. 대부분 통과했고, 그 다음에 극히 일부가 휘어졌어요. 극히 일부가 휘어졌거나, 그 다음에 튕겨나갔어요. 튕겨나갔다는 얘기예요. 튕겨져 나갔다. 자, 이것들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본 결과예요. 결과인데, 이거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그러면 대부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돼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극히 일부가 휘었다라고 하는 것은,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쟤네들은 이게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얘도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밀어냈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부피가 매우 작은
부피가 매우 작은 매우 작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을 것이다. 부피가 매우 작고 극히 일부만 휘었으니까 튕겨나갔다 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아주 클 것이라는 거예요. 밀도가 매우 큰 무엇이 있었죠? 이것들을 우리는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원자 핵이라고 이렇게 정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발견되고 원자 핵이 발견됐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개념만 익혀놓으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정리하도록 하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발견한 것이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다라고 하면 그 구성 입자들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선생님하고 정리해보도록 하죠. 원자를 봤더니 원자 속에 전자도 있고 핵도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 중앙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더라는 거죠.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했는데 여기서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전하를 띠지 않는 애가 있었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원자라고 하는 거 있죠. 원자라고 하는 것하고 이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은 어떤 차이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있고 나트륨 이온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해요. 원자들 어떤 차이냐? 이건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런 것들을 원자라고 하는 거야.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은 상태를 우리는 원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은 상태를 우리는 원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 이것들은 전기적으로 또 중성이지.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심지어 중성원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중성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온은 뭐냐? 얘네들이 전자가 떨어졌다 붙였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달라요. 왜 전자가 떨어졌다 붙였다 하죠? 왜 전자가 떨어졌다 붙였다 하냐면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냐고. 옥텟 규칙이 뭐예요? 옥텟 규칙이 최외각 전자 수가 2개 또는 8개가 되면 안정하다, 여기다. 안정해진다. 그래서 2개, 8개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떼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이온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가 안정하냐, 그 다음에 아니면 이온이 안정하냐를 물어보면, 이렇게 갈 때 물어보면 얘가 더 안정하다는 거지. 얘가 더 안정하다, 이온이. 그래서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있을 때 양성자수가 많으면 이것들은 무슨 이온이라고 그러겠어요? 많으면 이것을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양이온이라고 얘기하죠. 양이온하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에서 전자수가 많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수가 전자수가 똑같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다른 것이다. 다른데 양성자가 많으면 양이온,
전자가 많으면 음연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중성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안정하다는 얘기는 최각전자가 2개나 8개로 만들어져서 저것들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비치를 했기 때문에 안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면 원자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 쿨롬, 이것까지는 글쎄요, 뭐 자주 보다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상대적 전하량이 양성자하고 전자가 서로 부호만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것이고,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 질량 비슷하지만 전자 질량이 1837분의 1, 대략 한 2000배 정도가 전자가 가볍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은 대부분 다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원자 핵이 차지하겠죠. 원자 핵이라는 것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원자의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원자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원자번호는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와 같다. 그렇죠?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고 전자 수하고도 같다. 원자일 때의 전자 수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하고,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나타내서, 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라는 것이 원자 핵이잖아요. 핵이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하고 원자의 전자 수, 밑에 쓰는 숫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 수는 6이고 그럼 중성자 수 얼마겠어요? 12가 되겠지. 그렇죠? 12 이렇게 된다. 이 정도 뭐 잘 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 있다고 봐요. 알루미늄 13번이잖아. 13번에 26번, 27번이죠. 27이잖아. 27번이 아니라 질량 27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양성자 수가 얼마 있다고? 13이 있고요. 중성자 수는 얼마야? 14가 되는 것이고 27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자는 얼마가 돼? 13이지.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있다고 봐. 13에 27에 3 플러스, 이렇게 됐으면 얘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질량이 같으니까. 하지만 전자가 전자 수가 다르다. 핵 속에 양성자가 3개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전자는 10개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이런 연습, 이런 연습도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을 좀 잘 해놓고 갈 수 있도록 연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위원소 나옵니다.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원소예요. 양성자 수가 달라. 그럼 다른 원소예요. 양성자 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예요. 근데 여기서는 양성자 수가 같지만 있죠? 같은 원소야.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만 달라요.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은 어떻게 했어? 같은 원소니까 화학적 성질은 비슷해요. 아주 비슷하죠? 하고 질량만 다르다. 질량만 다르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럼 이 동위원소들은 평균 원자량을 구해서 우리가 원자량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곱한 값을 더하여 구한다. 자, 우리는 보통 그냥 75.76이라고 했는데 이거 75%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2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거 평균 원자량 구할 때 평균 원자량을 구한다라고 하면, 지금 원자량이 35짜리가 100분의 75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짜리가 100분의 25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35.5라고 나온다. 자,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염소의 동위원소는 지금 35짜리하고 37짜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평균을 구해봤더니 이게 35.5가 나와서 이게 평균 원자량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한번 보면 여기서는 얘가 0.5만큼 갔네요. 여기서는 얼마만큼 갔어? 1.5만큼 갔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1대 3. 그러면 존재 비율이 있잖아요. 35.5가 35 가까우니까 얘는 3만큼 존재하면 얘는 1만큼만 존재한다. 대각선에서. 자, 존재 비율을 구할 때 이런 식이면 오히려 더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이제 봐놓으세요. 선생님이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기체의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염소의 동위원소의 종류와 각각의 존재 비율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지금 염소 분자의 분자량에 따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분자니까 얘네들은 70이 나왔으면 아까 우리 염소의 원자량이 35짜리하고 37짜리가 있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 70짜리를 우리가 두 개가 다 35짜리, 35짜리로 만나냐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얘는 35짜리하고 37짜리가 만났을 것이고 얘는 37짜리하고 37짜리가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의 존재 비율이 얘가 9대 6대 1이라는 거야. 존재 비율이 9대 6대 1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는 전체에서 얼마냐면 16 중 전체 16만큼 쓰는데 16분의 9가 될 것이고요. 얘는 16분의 6만큼 될 것이고 얘는 16분의 1만큼 됐잖아. 그러면 얘가 얘는 4분의 똑같은 것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으로 나왔을 것이고 확률적으로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야? 35, 37이기도 하지만 37, 35도 되거든요. 그렇죠? 얘는 37짜리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아니지?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는 35짜리하고 37짜리의 동위원소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동위원소를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동위원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염소가 35짜리하고 그 다음에 염소가 37짜리 두 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존재 비율은 3대 1이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3대 1이라는 것은 얘가 75%하고 25% 비율로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존재 비율.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로서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표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그래서 염소가 35짜리가 있고 염소가 37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37짜리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염소 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는 거죠. 그럼 염소 분자가 만들어질 때 이거하고 이게 만나서 염소 분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35짜리 염소, 그 다음에 35짜리 염소 이렇게. 또 얘는 37짜리 염소, 그 다음에 35짜리 염소가 만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얘는 35짜리 염소, 그 다음에 37짜리 염소가 만나서 염소 분자가 저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37짜리 염소, 그 다음에 37짜리 염소가 만나서 염소 분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분자량이 얼마야? 지금 분자량 70이지. 요거는 72야.
요것도 72잖아. 요건 얼마야? 74. 그러니까 분자량 종류는 세 가지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것처럼 생각했을 때 이것들의 존재 비율이 9대 6대 1이었다라고 하면 9대 6대 1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자량은 그러니까 분자량 세 가지가 나오고 7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72짜리가 있고 74짜리가 있다. 존재 비율이 이게 9대 6대 1이었다. 9대 6대 1이었다라고 하면 이 9대 6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얘는 16분의 9, 얘는 16분의 6 할 수 있죠. 얘는 16분의 1 할 수 있었으면 쟤는 이거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만큼,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에 곱하기 2 한다 했잖아. 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35, 37인 경우, 37, 35인 경우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존재 비율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이게 3대 1로 있다. 이것이 3대 1로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표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서 이해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다음 정리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성실하고 끈기 있게 얼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느냐, 여기 달리는 것 같아요.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학습의 어떤 것은 나타나죠. 그 사람의 어떤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성, 그렇죠? 성실성, 끈기, 지치지 않는 정열,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표는 원자 및 이온 A부터 D까지를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질량수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원자하고 이온을 각각 주어졌대. 원자하고 이온을 구별하려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은 것을 원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은 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라고 했느냐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달라. 이런 것들을 우리 이온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보면 양성자수 그리고 질량수 한번 더 적어볼까요?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핵이 다 천자가 있다 했죠. 핵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 양성자수하고 전자가 들어있잖아요. 전자수가 이렇게 일치하는 거, 이것이 질량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질량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 되니까 이 기억은 7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15니까 얘는 8이 돼야 될 것이고, 여기는 16이니까 이거 8 돼야 되겠지. 여기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질량수라고 있으니까 이것은 23이라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그러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원자고, 얘는 이것도 원자고, 이것도 원자고, 이거는
양성자가 하나가 더 많으니까 이거는 이온이고 이렇겠지? 그런데 양성자 수가 같은데 질량이 서로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BC의 관계는 동위원소, 동위원소에 쓸 것이다 라는 얘기죠. A하고 D가 전하를 띄고 있다? 지금 D만 이온으로서 전하를 띄고 있겠죠? 무슨 전하를 띄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겠지. 양성자 하나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B와 C는 서로 동위원소 관계다? 그렇죠? 양성자 수가 같고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 수가 다른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했고, 화학적 성질은 같다. 양성자 수가 같다라는 것은 같은 원소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화학적 성질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요거 16에다가 7을 대보면 23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맞죠. 그렇죠? 니은, 디귿번만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7고. 그림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가와 다의 질량과 상대적 전하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부터 다까지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래요. 가나다가 전하량만 봐도 알겠네. 전하량이 0인 것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중성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중성자.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대. 이거는 양성자고, 중성자고 양성자는 질량이 거의 1로서 같잖아요. 거의 비슷했고, 전자의 질량이 아주 작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공이 전자임에 틀림없죠. 다가 중성자일 거예요. 그죠? 다가 중성자일 거예요. 이거 참이네요. 가는 원자핵을 구성한다. 전자는 원자핵을 구성하지 않죠.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거짓 명제가 되네. 원자에서 가와 나의 수는 같다. 원자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가하고 나가 양성자하고 전자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 수는 같다라고 나온 기억번과 디귿번이 참이 되겠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더 볼게요. 표는 원자 XY와 이온, G이온에 대한 자료인데, XG는 이주기 원소이고 기억 디귿은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자라고 했고요. 원자가 주어져 있고 이온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ABC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 한번 다시 한번 원자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으면 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음연이 주어졌죠. 음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보다 하나가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G 이온이 이렇게 주어졌잖아. 얘는 양성자 수가 전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이렇게 되면 원자인데 전자가 하나가 더 많다는 얘기야. 양성자 수 더하기 1이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전자라는 거야. 그럼 얘가 당연히 뭐가 돼? 양성자 수 더하기 1이잖아. 양성자 수. 그러면 얘가 양성자라고 보는 거죠. 그죠? 양성자라고 보는 것이죠. 니은이 양성자일 것이다. 니은이 양성자일 것이다. 그런데 이주기 원소이고 마이너스 일가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 이주기 중에서 그것은 플루린이겠지. 9번.
그럼 얘는 양성자 수는 몇 개? 9개. 전자는 몇 개? 10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요 B 값이 얼마여야 돼? B 값이 9지. 아직 전자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전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 수하고 요 값을 더해서 14가 되는데 2가 되니까 이 값은 7인데 얘는 뭐야? 얘네들은 원자지. 원자는 양성자 수하고 뭐가 같다고? 전자 수가 같으니까 얘가 전자네. 그렇죠? 이거 7이니까 이것도 7이잖아. 그럼 이게 전자야. 그럼 이건 당연하게 중성자라고 얘기가 되지. 이게 중성자.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5고 여기서 이거 중성자는 이거 값은 6이었겠죠? 6. 여기서는 뭐 당연히 1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기초죠. 이런 것들은 자꾸 연습을 해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촉촉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냥 눈앞이 보면 알긴 알지만 못한다 이런 얘기야. 기억은 중성자이다. 아니네, 전자해야 되잖아. X의 질량수는 11이다. X의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그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가 질량수라 했으니까 11이다. 그러니까 이건 참이 되는 것이고, X지에서 중성자 수는 G가 가장 크다. X지에서 중성자 수는 이게 가장 크다. G가 가장 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G 이온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G라고 하는 원자는 9번이었어요. 양성자는 9개, 전자는 몇 개 있었겠어요? 여기서 중성자가 10개잖아. 중성자가 10개니까 얘는 질량이 19번이었다는 거겠지. 그래서 전자는 9개 있겠지. 왜냐면 중성 원자니까. 얘는 이온이었잖아. 지금 이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참이다. 이렇게 봐주죠.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원자 X와 원자 X라고 했어요. 원자 XY 이온이라고 했어요. G 플러스래. G 플러스. 자, 금방 얘기했지만 원자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대. 얘는 양성자 아니면 전자야. 그렇죠? 원자애들은 양성자 아니면 전자 수가 똑같다. 자, 이거는 있으니까 얘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았을 거예요. 얘는. 이온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지 않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지 않은데 하나가 똑같다는 애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결국에는 양성자 핵 속에 양성자, 중성자, 입자들이 전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양성자 수하고 뭐가 같았다는 거야? 전자 수가 같지 않아. 그러면 중성자 수가 같았을 것이다.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똑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중성자 수가 똑같았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두 개에서 양성자 수, 양성자가 다 있는데 공통으로 있는 게 지금 파란색이잖아. 그럼 얘가 뭐라고 보냐면 얘가 양성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양성자. 그럼 여기서 얘가 전자. 그럼 여기서는 얘가 뭐야? 중성자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얘가 뭐야? 전자. 얘가 뭐야? 중성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C는 중성자다 라고 나왔으니까 C는 중성자 맞아요. Y의 질량수
y 질량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질량수는 뭐라고?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의 합으로 나타내지. 여기서는 중성 원자니까 양성자수가 전자수하고 똑같았을 거야. n개만큼 썼고요. 이게 중성자니까 2n개니까 2n개 나오니까 얘네들은 3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y 질량수는 3n이다. x와 g는 동위원소다. 일단은 양성자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동위원소는 양성자수가 같고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쓰는데 양성자수가 일단 다르니까 동위원소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렇죠? 기억번과 니은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2단원 첫 시간이었는데요. 조금 영상이 좀 짧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고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정시까지 복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